입니다. 김종락입니다. 그 앞에 황재영 교수님하고 김진영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첨언을 더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오히려 고민이 되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끝났잖아요. 예, 수능 뭐 많은 학생들이 고생을 해서 이제 수십 년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공부를 한 것을 하루 아침에 하루에 다 쏟아부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 수능 공부가 과연 그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사실 저는 그 고민을 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을 해왔고,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학이잖아요. 그러면은 수학을 열심히 잘 하면은 그 AI를 또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학 교육과 AI 교육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인공지능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앞에 박진영 교수님께서, 김진영 교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의 뿌리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그 논리학입니다. 인공지능은 논리학입니다. 그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포함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를 어떻게 구현했느냐. 그것을 뭐 뉴런이라고 하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구현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통계학적 방법을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리학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논리학의 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쪽 계열이죠. 그래서 결국은 플라톤이든 소크라테스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공지능의 뿌리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까지 고대 사람들부터 고민했던 바이고요. 최근에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그런 어떤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수능 다시 얘기를 하면요. 수능에서 이런 수능 교육이 결국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수능 교육은 암기식, 많이 얘기하듯이 암기식이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학 문제, 수십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오히려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은 창의적인 거.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더 가꿔진다. 웬만한 문제는 서치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물으면 안 된다. 조금 다행인 것이 내년부터 2학기죠.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초 혹은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진로 그 교과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요. 그건 좀 늦었긴 하지만 좋은 징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교과서를 지금 조만간에 발행을 하는데 그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과서 나오면 학생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럼 교과서가 나오면은 그 교과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좋아할까요?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교과서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특히 그 과목은 수학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수학은 알겠는데 인공지능은 모르겠다 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수학 교과서에 50%는 수학적인 내용이겠지만 나머지 50%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저변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좀 교과서에 대한 내용과 그분들이 인공지능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떤 괴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교육 플랫폼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히스토리부터 현재 최고 고급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은 그러면 나라에서 또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는 플랫폼을 또 만들어 놓는다.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뭐 2,000명을 양성해서 각 지역별로 AI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도 뉴스로 듣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AI 교육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고정된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또 하나 만들어 보면은요.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또 AI를 이해를 하거든요. AI라는 분야가 워낙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중견 정도 되는 기업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서포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AI 생태계의 필요성인데요. AI를 필요로 하는 일반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그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국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 AI 교육 플랫폼이 잘 굴러가는 것이지 관주도적으로 AI 교육 플랫폼을 유지하고 그것을 또 주입식으로 학생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은 결국은 또 AI가 하나의 또 다른 수학 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또 활기찬 그런 AI 교육 플랫폼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한 66%, 약 3분의 2 정도 수준의 AI 기술적 혹은 교육적 환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리고 나라에서 조금 더 양보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AI 교육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인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수능 시험 본 고3 학생이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8시간에 해서 한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김 교수님이 수학교육과 AI 교육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육부 관계자들도 보고 계시니까 바뀌길 바랍니다. 다음에는